안녕하세요, 디팔티입니다. 요즘 황의조 선수의 보르도 이적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언론에서는 딜이 매우 진전된 상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로써 한국의 유럽리거 한 명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르도는 황의조 선수에게 책정된 약 26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을 모두 지불했다고 알려져 있고, 꽤 높은 연봉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보르도가 그냥 황의조 선수에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르도뿐만 아니라 리그 안의 다른 클럽도 아마 황의조 선수를 노렸던 걸로 아는데, 유럽에서도 드디어 황의조 선수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실 저도 보르도가 어떤 팀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보르도에는 파울로 소사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되었고, 이 감독은 피오렌티나에서도 감독직을 맡은 경험이 있는 감독이죠. 덕분에 저에게는 꽤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소사 감독은 3백을 기반으로 일리치치라든지 베르나데스키라든지 칼리니치라든지 베시노라든지 여러 선수들을 키워내고 또 다른 팀들에게 사기를 쳤던 그런 감독입니다. 여기서의 사기는 진짜 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전술로 하여금 선수들에게 전술적 수혜를 입게 해서 보다 비싼 가격으로 파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일단 다른 팀에게 사기를 친 전례가 있다 하면 능력이 없고 이런 감독은 아니란 소리와도 같아요. 파울로 소사 감독은 주로 3백을 기반으로 한 3-4-2-1과 4백을 기반으로 한 4-2-3-1에 능숙한 감독입니다. 소사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선수는 언제나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공격 패턴이 바뀐다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소사 감독은 빌드업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발판을 매우 탄탄하게 형성하는 감독입니다. 볼란테를 백3의 앞쪽에 배치시키면서 3-2 형태의 사다리골 혹은 오각형을 만들어 놓고 빌드업을 전개합니다. 또한 윙백은 매우 넓은 위치에 배치시키죠. 이렇게 될 경우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중앙 미드필더와 윙백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공간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매우 위협적인 하프 스페이스에 해당하기도 했죠. 파울로 소사 감독은 공간의 파생과 연쇄적인 커버 플레이를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앞서 언급한 그 공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전방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이 파생되었고, 이 공간은 상대 선수들로 하여금 꽤나 골치 아픈 존재가 되곤 했어요. 3-4-2-1 포메이션에서 양쪽 윙백이 넓게 벌린 상태로 전진을 감행하게 되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며 생긴 저 공간은 총 4명의 선수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선수가 커버를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고요. 누구든 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공간은 대부분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자리했습니다. 상대팀의 입장에서는 허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만약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오지 못할 상황이라면 센터백들은 저 공간을 통해 2선으로 한 번의 패스를 연결하며 속공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상대 수비에게 있어 소사 감독의 그 공간은 제대로 틀어막기도 아니면 풀어놓기도 애매한 그런 공간이었죠. 피오렌티나의 일리치치는 이를 완벽히 이해한 선수 중 한 명이었고요. 3선과 2선을 자유자재로 옮겨 다녔고, 상대 박스 근처에 다가가면 최전방의 칼리니치와 연계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황의조에게는 아쉽게도 칼리니치와 같은 연계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는 박스에서의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며, 이 부분을 이용해 상대의 수비 라인을 낮추고 계속 언급하는 저 공간을 보다 넓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수올러에 있지만 어쨌든 소사 감독 체제 내에서 바바카르가 저런 능력을 보여주었죠. 황의조는 바바카르보다 훨씬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고요. 같은 전술이더라도 꼭 같은 그리고 비슷한 선수가 필요한 건 아니고, 다른 유형의 선수라도 얼마든지 그 전술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하겠지만요. 보르도에서도 소사 감독의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0경기 채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소사 감독은 4-2-3-1과 3-4-2-1 모두 비슷한 형태의 전술을 구사했고, 아마 다음 시즌도 큰 변화가 없다면 자신의 철학을 유지한 채 시즌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황의조는 이 전술에 좀 더 빠르게 녹아들 필요가 있겠죠. 이 선수가 가진 박스 내에서의 영향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옵션입니다. 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의 영향력과 커버 플레이에 대한 증명은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이며, 이 부분만 보완한다면 소사 감독 체제 하에서 굳건하게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사 감독의 전술이 스트라이커에게 있어 쉽게 적응하지 못할 전술인 건 맞아요. 브리앙은 보다 경험이 많은 스트라이커이며 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지만 황의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 이에 적응만 할 수 있다면 보르도에서의 입지는 매우 탄탄해질 겁니다. 브리앙은 이제 점점 주전으로 쓰기 어려워질 나이의 선수이며, 이후 선수가 더 영입되더라도 앞서 언급했듯 쉽사리 적응하기 힘든 소사의 전술이기 때문에 전술에 잘 녹아들어 있기만 한다면야
주전에서 밀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무쪼록 매우 기대가 되는 이적입니다. 소사의 전술도 그 안에서의 황의조의 활약도 말이죠. 다음 시즌부터는 보르도 경기를 꽤 많이 보게 될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